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송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8월 15일 광복절 날이죠. 8월 15일에 전에 열리는 실전 배팅 유의시 시간, 부산 금요경매가 준비되어 있고, 역시 오늘 또 혈통 전문가 박남규를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 상당히 뭐 저배당 위주로 좀 많이 좀 배당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였고, 이번 주가 이제 휴장을 세계 경마장에서 돌아가면 다 끝내고 정상적으로 이제 레이스가 편성이 되는데, 조금 이제 좀 편성이 좀 특이한 게, 1경주부터 11경주까지 부산 경마를 스테이트를 하고, 네. 제주가 이제 6, 7, 8, 9가 교체 레이스인데, 제주를 싹 뒤로 몰아서 놨어요. 그렇죠. 네.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조명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일몰 시간이 이제 좀 빨리 어두워지니까 일단 부산은 빨리 끝내고, 제주도는 아무래도 이제 일몰 시간이 좀 늦으니까 굳이 이제 라이트를 안 켜도 경마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뒤로 미루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중간중간 끼워 넣는 게 상당히 재미있는. 그렇죠. 재미적인 측면이나 이런 면에서는 좀 중간중간에 끼는 게 난데 좀 뒤로 밀리는 거는 좀 아쉽긴 해요. 이 마사회 정책이 참 뭐 좀 어떻게 보면 좀 도깨비 같다 그럴까, 뭐 그런 느낌이 주고 있는데, 여하간 그런 식의 경주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자, 오늘도 상당히 난이한 레이스가 좀 중간에 있고, 근데 뭐 한 중반부부터는 거의 뭐 저배당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점을 또 염두에 주시면서, 오늘은 박남규 위원께서 2경주하고 10경주 승부로 보고 계시죠. 자, 제 개인적으로 저는 또 후반 정리될 수 있는 제주 경마 편성 한번 봤는데, 제주가 이제 휴장 이후에 첫 출전인데 상당히 또 편성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도 직접 휴장 직전에 뭐 거의 뭐 단통성으로 여러 가지 제주 경마를 승부 적정이 되는데, 이번에도 신성훈의 제주 승부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면서, 자, 1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경주는 국산하고는 1000m 레이스 준비되어 있고, 일단 일본의 중앙대회가 압도적으로 많이 잡혀 있는데, 후차가 완전히 뭐 중구난방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뭐 신의 마필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그런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앙대회가 오히려 이제 휴양을 하고 나오는데, 그 부분이 더 플러스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지난 3월 28일 경주를 끝내고 이제 거세를 하면서 또 장기간 전력을 보강하고 나오는 마필이고, 또 문제는 이번 경주가 페이스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능력 시네마가 좀 없는 그런 관계로 일본마 중앙대회가 일본 게이트 뒷점을 살려서 바로 뭐 선두권 공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중앙대회를 이번 경주는 데려가야 되지 않나 싶고, 대표적으로 하는 마필 중에서는 6번마 3방 트레일이 뭐 주행검사를 2번 만에 통과하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스타트 능력도 조금 있고 또 힘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6번마 3방 트레일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중앙대회가 말값이 상당히 비싸게 주고 소비된 마필인데, 이 말값 할까요? 근데 못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배합이나 이런 걸 떠나서 배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저는 뭐 아주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었던 마필이에요. 유주영 마주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뭐 그렇죠. 근데 뭐 유주영 마주뿐만 아니라 뭐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아니, 보면 참 정말 속상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좀 장기 휴양에 들어갔다가 휴양이 첫 출전에 지금 단거리 레이스인데, 휴양하고 난 이후부터는 조금 이제 주행검사를 보니까 나아진 모습은 훨씬 나아졌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뭐 후착은 정말 그래서 뭐 또 한두의 고가 막빌인 6번에 이제 3방텔 중인기까지 모아지고 있는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번에 레이디 차트스라든지 또는 뭐 3번의 모하비 왕자, 또는 뭐 4번의 트리플스타. 이 트리플스타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단거리 좀 스프린트 액실이 있지 않을까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이게 좀 발주가 안 돼요. 그렇죠. 일단 트리플스타는 혈통적으로 보면 이거는 뭐 극단적인 스프린터예요. 단거리 마필인데, 이
5월 달에 능력 미달을 받을 때도 발주가 굉장히 늦었고, 지난 이제 6월 달에도 주행검사 통과할 때도 발주가 굉장히 늦었거든요. 그래서 뭐 한 번 정도는 뭐 15초 이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혈통적으로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두 번은 제가 볼 때는 우연은 아니라고 봐요. 그랬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스타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켜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상당히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인적으로 뭐 저는 이번에 레이디 차트스라 하고 그다음에 6번에 삼방 트레일 이런 쪽에서 후차권에서 좀 재밌는 승부가 연출되지 않겠느냐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이경주가 오늘의 방랑기위원회 첫 번째 추천 승부로 공지를 드리는 게임입니다. 이경주. 자, 국산 5군의 1000m 레이스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경주는 1번의 에이스명은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갑니다. 자, 1감은 이제 5번의 바람의 질주 그리고 6번의 그레이스가 있군인데요. 자, 떠보시나요? 이번 경주는 충만 없는 데 있습니다. 시네마 신마 경주인데 1번만 에이스 명운이 뭐 1번 게이트고 또 선행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팔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에이스 명운은 선행이라는 보장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뭐 시내 마필들이 스타트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숨겨져 있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에이스 명운은 능력에 비해서 좀 과도한 인기다. 왜냐하면 시내 마필들의 능력이 이번 경기는 만만치 않은 그런 에이스입니다. 따라서 에이스 명운은 전 뭐 세게 보고 싶은 생각이 없고 충만은 따로 가야죠. 그러면서도 복대봉 막공까지 엮어가는 이게 대전을 갖는 마필들이 좋은 마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마길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에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배당을 노리고 가는 추천해줘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에이스 명운은 제가 뛰는 거를 뭐 지난번 경기를 몇몇 뽑기를 한번 해봤거든요. 외곽에서 좀 선행권 기합을 하긴 했는데 나름 열심히 탔습니다. 뭐 김용건이가 뭐 장난칠 기수도 아니고 야, 근데 그럼 안 나오던데요. 안 나오죠. 그리고 액면이 지난번에 스타트가 13초 5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액면은 뭐 1번 게이트 에이스 명운이 그냥 선행인 것처럼 느낍니다만 제가 볼 때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한 70% 이상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능력이 민호출된 말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툭 튀어나가면은 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에이스 명운을 굳이 놓고 과연 저 배당 가가지고 이게 배당도 없겠습니다만 적중도 문제되지 않을까? 아니 뭐 배당이라는 것도 에이스 명운이 뭐 능력이 좋아서 뭐 저배당으로 온다리면 인정해요 저는. 그렇지만 배당을 떠나서 에이스 명운이 여기서 과연 인기 마필로서 역할을 해낼 만큼의 능력 마필인가 하는 부분을 저는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배당도 없을 것 같고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적중도 만만한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 박 의원이 또 승부수를 던진 거에 아닌가 느낌을 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저력 미지의 신의 마필 한두를 막거리 하면 중심에 놓고 때리는 경주. 아주 짭짤한 배당 기대해야죠. 자, 3경주 혼합사고나 첨미다리 신승원이 오늘의 첫 번째 부산 승부를 보는데 이게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저는 충마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배당파는 3번의 미스터 프라다랑 4번의 계림지왕 쪽에 인기가 지금 잡혀 있거든요. 자,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혼전이죠. 되는 말이 너무 많고 일단 뭐 충마가 없어요. 신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미스터 프라다나 계림제왕 같은 경우도 액면은 그렇습니다만 특히 계림제왕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아주 좀 편하게 선행을 나갔는데 이번 경기는 선행마들이 많아요. 안쪽에 뭐 넓은 별도 있고 질주하신 골든레시 이런 마필이 있기 때문에 계림제왕은 뭐 지난번보다는 편성도 그렇고 인기 마필로서의 메리트 좀 떨어지고 저는 복병은 두 마필이라고 봅니다. 7번마 질주하신 같은 경우가 뭐 감량 2점을 지니고 있고 또 선의권에서도 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좀 기대가 가지고 있고 이 8번 훈풍이라는 마필도 장기 휴양 이후에 지난번에 뛰는 모습을 보니까 예전보다는 상당히 좀 힘이 붙어가는 그런 모습이고 또다시 1000m라면 8번 훈풍의 뭐 중위권에서의 막판 한 발도 가능하면서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뭐 최후의 보병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금 뭐 3, 4 인기 막권인데 뭐 4번도 뭐 지난번 경기에 선행을 시원하게 나갔습니다만 이번에는 뭐 아까 이제 발견 동도했습니다만 두 달 정도 공백도 있고 또 선행이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결정적으로 3번에 미스터 프라자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경기를 좀 관심을 지켜봤는데 그때 대기를 팔린 마필이었거든요. 근데 1번에 그 당시 그 빛나는 순간하고 그 다음에 스타일러 챔피언이 두 마리가 선행을 좀 싸우면서
3차 코너 더 하는데 한 5마신, 6마신 정도 오버가 좀 되었어요. 그렇죠. 그 바로 뒷자리에 정말 최적의 전개 아닙니까? 이게 그 뭐냐면 위닝 포인트에 위닝 포인트. 가장 우승 확률이, 입상 확률이 높은 자리를 진입했는데 못 잡더라고. 그거를 4마신 차이가 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미스터 프라다도 참 별 게 없는 말이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이런 말이 이번 경기에 딱 뚜껑 여니까 인기만을 팔려요. 바로 배팅 찬스죠. 그런 거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인기마에 대한 그 전폭적인 지지는 전혀 절대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배당을 한번 노리는 레이스 3경주 재미있는 승부들이 되고 있고요. 자, 4경주 국산 5권에 1200대 있고 4경주가 이제 신의 마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승부 같습니다. 일단은 5번에 판도라라든지 판도라를 중심으로 2번에 골든트리, 3번에 윈샤인 이런 말들 또 6번에 뭐 금폭 표백도 골고 잡혀있는데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죠. 저는 뭐 결론적으로 이제 2등분을 한다 그러면 저는 신마 쪽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물론 뭐 판도라는 뭐 데뷔전을 갖는 마필인데 인기 마필이긴 한데 기존에 뛰었던 골든트리나 윈샤인이나 금폭 퍼펙트라는 마필이 보여줄 거리가 여력이 이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판도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선행은 뭐 액면은 윈샤인이 선행 갈 거 없습니다만 실질적인 선행은 뭐 판도라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적으로 스타트 능력이 뛰어난 그런 혈통이기 때문에 판도라가 선행을 가면 윈샤인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는 뭐 4번마 대한의 명상이랄지 7번 영신파워 이런 마필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선행은 뭐 이번에 골든트리도 충분히 또 함도리 볼만한 레이스가 아닌가 느낌이 들고 있는데 그때는 휴양 이후에 책 추출을 하고 있는 3번의 윈사인에게 인기는 모아지고 있습니다만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겠고 이 지금 그 매니피 자마가 지금 두 마리 나왔지 않습니까? 이 중에 신의 말 중에서 5번에 판도라가 있고 7번 영신파워가 있는데 마필은 저번에 띄워줄 만한 능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느끼거든요. 두 마필 모두 앞으로 장래성은 있는 마필이에요. 특히 판도라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르게 적응할 때고 영신파워도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뭐 마체도 아주 당당하고 많이 스타트 능력도 있고 띄워줄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영신파워도 주행검사 때 이렇게 여유가 많지 않아서 뭐 인기들은 좀 밀려 있습니다만 이런 마필은 뭐 데뷔전부터도 뭐 반드시 데려가는 가야 되는 마필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지난주에도 이 데뷔전 치르는 매니피자마들이 이제 뭐 입상이 됐던 기억이 나는데 확실히 좀 발주는 좀 느린 맛이 있어도 대하시는 참 좋아요. 좋죠. 공통적으로 그래요. 게이트 사이 빠른 마필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그 탁 튀어나와서 그 넘어갈 때 그 대하시 이런 거는 한성이죠. 매니피가. 일단 그래서 이번 경주가 4경주의 신의 마필인데 뭐 5번 뭐 내지는 또 뭐 2번 3번 인기만으로 잡혀있으면 또 한두에 매니피자마인 7번 영신파워도 좀 비인기권으로 낙점되어 있습니다만 무시할 만은 아니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오경주 국산호관의 1200입니다. 오경주가 지금 7번의 북벌신화를 중심으로 배당이 돌아가는데 7번 중심으로 이제 9번의 가락공은 인기 막권이거든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북벌신화는 데려가야죠. 지난번에 이제 1300이어가지고 좀 버텨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일단 경주 거리가 줄어드는 것도 뭐 플러스고 또 하나는 경주를 한번 치러봤기 때문에 어떤 경력적인 측면에서도 지난번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 보여지고 문제는 가락공원이란 마필이 별게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 발주도 괜히 느린 마필이고 경주가 다 끝나고 올라오는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김용곤 기수가 기승해서 많이 팔립니다만 지난 6월달에 후지 기수가 정말 안쪽에서 최선의 레이스를 펼쳤던 마필이에요. 걸음의 사이즈는 그 경주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여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대끼리로서의 메리트는 없고 오히려 안쪽에 버닝 크라운이 2주 만에 나왔는데 이게 또 선입 작전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뭐 등불이랄지 북벌신이나 이런 마필을 가고 안쪽에서 체력의 경기가 가능한 버닝 크라운이 입상의 찬스를 맞은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살짝 지난번 경주에서 좀 그림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게 이제 버닝 크라운은 6월달까지는 좀 발주도 좀 잘 안 되고 좀 뒤에서 좀 노는 느낌이 있었는데 7월달부터는 과감하게 앞선권까지 나오면서 좀 그림이 좀 좋아지는 분위기가 되겠고 일단 뭐 가락공은 아까 박 의원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6월 20일 레이스가 최선입니다. 그래도 후지 기수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빨에 갔는데 참 그렇거든요. 7번, 9번이 강한 인기권으로 지금 잡힐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데 역시 복병은 안쪽에서 승부를 들어갈 수 있는 일본의 버닝 크라운 반드시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육경주 들어갈게요. 혼합사고는 1200인데. 자, 육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비슷하게. 7번에 스텔라 챔프와 9번에 켄터키 영웅 두 번에 가면 좀 잡혀 있는데,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그 두 마필 외에 복병은 뭐 1번 성어 세강자하고 8번 서울 강자 정도가 이제 복병인데 1번, 8번이 복병 정도라면 뭐 저는 7번, 9번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일단 뭐 스텔라 챔프도 2주 만에 나왔고 또 켄터키 영웅도 2주 만에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스텔라 챔프는 평생이 일단 너무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역시 선의권에서 전개적인 메리트도 있죠. 이게 뭐 페이스가 빠른 에이스가 아니에요. 뚜렷한 상황바가 없는 에이스이기 때문에 스텔라 챔프 전개적으로 유리하고 켄터키 영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역시 선의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이원 기수랑 호흡 맞추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그런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7번, 9번이 어찌됐든 뭐 기본 막군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이원 기수가 7절부터 이 말을 타기 시작했는데 호흡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그리고 또 조이원 기수도 그 부산 시내 기수 중에서는 빠르 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기수죠. 조상범 기수하고 조이원 기수 둘이 있는데 많은 분 헷갈리시는데 조이원 기수가 낫죠? 차이가 좀 많이 나나. 그래요. 네. 같은 조씨에 뭐 조성곤과 조창욱 그 정도 레벨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또 그러네. 이 조씨 기수들이 조성범 기수 기승하는 걸 여러 차례 봤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여튼 켄터키 영웅 지난번에 타는 거 보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굉장히 좀 말해서 부드럽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을 주었거든요. 인기마 입상 염두에 두실 것 같아요. 자, 7경주 넘어갑니다. 7경주는 이제 국산 4분에 1200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게임 되겠고, 이 4분의 비익열리 올머리고요. 그 다음에 8 쌩쌩 질주가 또 인기권 내리면서 9번에 글로벌 강화가 이어지는 라인인데, 비익열리는 참 잘 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보다는 잘 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 마필도 거리는 길게 안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제 거리가 늘어나면 좀 무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 경기는 단독선이기 때문에 비결리를 뭐 어쩔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대기로 발리면 생명질주도 스타트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KT 이탈 자체가 비결리가 훨씬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와서 비비면 모르겠습니다만 웬만하면 뭐 비결리의 선행이 먹힐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지고 문제는 생생질주인데 생생질주가 데뷔전 때 물론 이제 선행권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주긴 하긴 했습니다만 선행을 갔을 때 생생질주하고 못 갔을 때 생생질주는 제가 볼 때 경질력의 차이가 좀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게 4번, 8번의 대끼리는 좀 위험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부지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에서는 일본 헬성가이가 지난번도 1200인데 이 마필도 1200에서는 취입이 되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이 4번, 8번이 선행 페이스를 좀 빨리 끌어나가면서 페이스가 좀 빨라진다거나 아니면 약간의 경험을 한다 그러면 일본만 헬성가이의 막판 취입이 먹힐 수 있는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취입 어쨌든 뭐 4번, 8번이 앞선을 장악하고 나가는 구도가 되겠는데 뭐 둘이 그렇게 상대말로 강하지 않기 때문에 뭐 버티면서 뺏길 가능성도 저는 배제는 않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이 48 두 마리 너무나 좀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 반사 이걸 좀 이제 역공으로 치고 갈 말이 있지 않겠냐 봤을 때 이제 박 의원께서 이번에 혜성가를 보시는 거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 휴양 마필인 3번의 금포지전 역시 그 1월달 휴양 직전에 단거리에서 엘크미를 따돌리면서 아주 좋은 출력을 보여준 바였기 때문에 만약에 앞선이 무너진다면 3번의 금포지전까지는 좀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 체크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8경주 들어갑니다. 8경주는 국산 사고는 1400인데 5번에 이제 톱파이터와 9번에 킹 오브 베스트 이 두 마리 쪽에 이제 지금 배당이 쏠릴 것 같거든요. 일면적으로는 그렇긴 합니다만 조금 대끼리 승부는 전 위험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이 킹 오브 베스트 같은 경우는 뭐 20년이지만 지난번 공백 이후에도 아주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준 그런 마필이 물론 편산이 약하긴 했습니다만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인정이 되고 문제는 톱파이터인데 요게 뭐 최근에 정말 쥐어짜면서 후착 을 두 번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우승마와 착차도 그렇고 편성이 굉장히 좀 약했다는 게 걸리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저는 1번마 왕초대랄지 뭐 7번 라이딩 보스 이런 마필들도 이번 경기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복병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휴양하고 난 이후에 나왔던 이 킹 오브 베스트 지난번 경주 배당판에서도 정말 휴양마답지 않게
주도를 했죠. 완전 달렸고 그냥 뭐 앞을 했습니다. 경주 전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에 승부전입니다만 뭐 경주 거리는 문제 없어 보이고 기수도 조성군 완전히 바뀌었고 우리 5번보다는 9번이 좀 더 보여줄 그림이 돼 있지 않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5번의 톱 파이터가 뭐 취입을 하냐 마냐 이런 구도가 되겠고 이게 왜냐면 톱 파이터는 일단 넉발입니다. 일단 넉발하고 이제 뒤에서 올라오느냐 마냐부터 속에서 그 구도를 깨뜨릴 수 있는 마필이 7번의 라이징 보스 아니면 1번의 왕초대가 있는데 박영께서는 왕초대 쪽에 한번 힘을 실어주는 게 어떻게 하느냐 이렇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줘야 돼요. 자, 구경주 오늘의 신성훈이의 두 번째 추천 부산 경주입니다. 국산 3군에 1300으로 나와 있고요. 자, 구경주는 7번의 엠버고 그리고 2번의 하이키 두 마리가 인기마다 좀 잡혀 있는데 의외로 앞선이 좀 치열한 느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충무가 없는 에이스예요. 이 엠보고가 일단 선행 가능성은 가장 높은 마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1번 클라이밍이나 8번 우박이도 뭐 발이 절대 느린 마필이 아니고 이 엠보고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포화주로였기 때문에 끝걸음이 그나마 6마신을 이긴 했는데 편성이 일단 굉장히 약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6월달이나 5월달 경주를 보면 뭐 끝걸음은 완벽하게 뭐 거의 무너져가는 상태로 결승을 통과하는 그런 마필이었다는 점에서는 깔끔하게 갔을 때 그거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또 페이스가 좀 빠른 가능성이 오기 때문에 엠보고도 장담할 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지고 일단 보병은 구모 벌마소년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는 컨디션이 좀 안 좋았어요 승부전에 그래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지만 벌마소년도 입현성이면 가능하고 저는 이 3번 불패바람도 한 번 더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경주거리가 1300으로 줄어드는 것도 1400보다는 좀 더 유리하고 앞선 자체가 좀 북적이기 때문에 페이스가 빨리 가면서 이제 앞선이 무너지는 순간에는 뭐 불패 바람의 추입이 지난번처럼 다시 한번 먹힐 수도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액면적으로 이제 뭐 그 7번을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가는 구도가 되겠습니다만 저는 뭐 그것보다 지난번 경주에 입상이 실패했던 그 말 중에 그 좀 입상 실패 할 만했던 그 사연이 있는 말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이번 경주에서는 그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승부를 채채 들어가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 중심으로 간다면은 조금은 비인기권이기 때문에 뭐 복승도 괜찮고요. 3복승은 무조건 중배당이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재밌는 삶마와 함께 구경주 신승훈의 승부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기대 부탁드리면서 10경주가 이제 방랑기 추천 경주가 되겠는데 국산 2군에 1200으로 나와 있고요. 일단 액면은 이제 그 8번의8번의 샌드퀵이죠. 여기엔 6번의 신용핀 86 두 마리 인권인데 자,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8번만 샌드킥하고 6번 신용킨도 1200으로 경주거리가 줄어들어서 하등이 뭐 나쁠 이유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단거리에는 잘 어울리는 그런 마필인데 근데 문제는 샌드킥하고 신용킨만 1200으로 내려와서 좋아졌냐 하면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런 1200으로 내려와서 최근에 부진하지만 성적이 1200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입상 도전이 가능한 마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뭐 6번, 8번의 대끼리를 굳이 인정하고 갈 필요는 없는 레이스고 저는 그 중심에 저 관리형 마필 또 1200이면 웬만한 편성에 갖다 놔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 마필을 축으로 노리고 하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의 가장 큰 핵심은 그 경주거리가 1200. 그래서 그동안 조금 자신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데에서 조금 증가된 경주거리에 나와가지고 고생했던 마필이 경주거리가 다운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120%의 능력이 발휘가 가능한 그 복병 마음필 놓고 한다. 바로 그게 이제 방랑기운의 재미있는 배당 승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자, 마지막 11경주는 국산 1군의 1900인데요. 자, 일단 3마리 위주로 배로 들어갑니다. 4번의 파스터치, 4번의 법천왕, 7번의 메가톤. 어떻게 될까요? 일단 3월배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뭐 출전 두수 7두고 능력의 위를 좀 드러났는데 일단 뭐 법천왕 같은 경우가 승군전입니다만 이게 52kg예요. 지난번 대비 5.5kg의 감량이라면 편성도 승군전 치고는 약하고 또 하나는 경주거리가 또 1900이라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마필들이 1900이라는 경주거리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더 득을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천왕의 선전이 기대되고
포스터치나 메가톤도 가능한데 저는 아무래도 뭐 두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포스터치에 손을 좀 들어주고 싶어요. 일단 다시 한번 선행이 가능하다는 점과 또 선입으로 간다 하더라도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어쨌든 앞선에서 전개하는 포스터치가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맞습니다. 앞서는 뭐 3번, 4번이겠네요. 근데 7번에 메가톤이 추입을 하냐 마냐 구도가 되겠는데 의외로 이 말이 근데 이게 뭐 키튼스 조이 혈통이라면은 좀 저는 장거리 충분할 줄 알았거든요. 조금 장거리에서 지난번에 그 7월 18일 날 좀 뛰는 걸 봤는데 약간 힘이 좀 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약간 좀 뛰는 거는 단거리 기질이 좀 있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근성도 조금 이제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김영훈 기수까지 이제 가세가 되었습니다만 예전 7월 4일 날 후지 기수가 탔을 때도 정말 아까 박에는 말씀드린 근성적인 면은 참 많이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보시면 돼요. 이게 앞선이 이제 3번, 4번이고 이제 취입하는 말 중에서는 이제 7번에 메가톤이 따라올 텐데 취입이 되냐 마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번에 스팅리 이런 말도 이제 취입해야 될 텐데 앞서서 끝날 공산이 크지 않겠냐가 제 1감이라는 거를 일단은 챙겨두시면서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잠시 후 16경마 부장교차 레이스 정상적으로 6개 레이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